대면 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순실의 경우에는 오늘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저희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특검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대면 조사는 필요하다,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순실 씨 어제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했는데 특검의 질문 내용에 관심이 많더라라고 하니까 기자들도 웃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고요? 원래 했던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강제 구인 아니면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자진 출석하겠다는 것은 가서 아예 주장이 됐건 아니면 특검이 주장한 거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됐건 다 사실을 좀 이 얘기 하겠다. 근데 그런 취지가 대부분 자진해서 출석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한 거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지켜졌기 때문에 조사 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이제는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았나요? 다 변호사가 옆에 동서를 했기 때문에 인권유린할지 그런 부분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면조사,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부분과 어제 최순실 씨 어떤 조사받은 부분은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특검에서는 아마 일단 9일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먼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순실 동의를 같은 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순실 씨하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연락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최순실 씨는 자진 출석하게 해놓고 일단 조사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 조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최순실 씨를 이미 사전 정찰 목적으로 보내고 특검에 어떤 간보기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어제 특검에서 조사 받으면서 답에는 응하지 않고 묵비권 행사하면서 이제 질문만 계속 듣고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경재 변호사 옆에서 어떤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이걸 메모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됐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대면 조사 때 이걸 가지고 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특검이요. 또 어제 이 브리핑에서 더 이상 박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니까 청와대 측에서 좀 아차 싶었나 봅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대면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다. 특검과 신뢰가 형성되면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이다. 자, 신뢰 형성. 참. 근데 이번에도 이제 날짜가 특정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거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요. 저거는, 신뢰라기보다는 청와대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모든 요구를 특검이 다 100%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하는 식의 일방 통행식 요구를 저렇게 신뢰라는 그 단어로 포장을 해서 그런데요. 우리가요, 민주주의 모범국가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미국 보면요. 클린턴이 그 지퍼 게이트가 있어가지고요. 특별검사하고 다 이렇게 받았잖아요. 루인스키 스캔들 때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자기 집무실에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받았다라는 게요. 다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걸 받는 건데 저기서 신뢰라는 단어로 저렇게 포장해서 하는 거는 대국민 여론에는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측에서도요, 강경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정미 대행도 그런 입장을 밝혔고, 자,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국회 소추위원 측이나 박 대통령 측이나 모두 자료를 23일까지 다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양 쌍방이 2월 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 서면을 2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2월 23일까지 제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정미 의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 심판정 밖에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양측 대리인단의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꽤 속도가 붙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연작전 이런 것에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행도 이제 물러나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쉽게 물러나지 않고 어쨌든 뭔가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대통령 측과 그리고 소추위원이 국회 측 모두에게 지나치게 정치 공방을 하지 말아달라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즉 그 얘기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자기 일정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 23일까지 양측으로도 최종 입장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결과의 공정성 즉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열 몇 명의 증인,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했을 때 8명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결과의 공정성은 과정의 공정성은 보장되었으니 결과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기 위한 13일 마지노선은 지키겠다. 그러니 헌재가 끌고 가는 일정대로 따르라고 하는 그래서 헌재가 좀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닌가. 일견은 그 양쪽에다 모두 용어 같지만 사실상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최후 통첩한 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정미 대행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증인들을 가지고 지연 전술을 쓰는 듯한 그런 모양새에다 쐐기를 박는 그런 듯한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성명을 요청한 답변까지 포함해 정리한 준비 서면 23일까지 내달라. 자, 아까 그 얘기를 한번 강조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증인들을 재소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 안 나오는데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 그러면 이제 증인 꼭 신문 안 하고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네, 그렇죠. 이제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얘기가 뭐 두 개 정도 된다고 봐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증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앞으로 증인을 더 받지 않겠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지연 작전을 위해서 증인을 불출석시키면은 네. 결과적으로 그 증인의 어떤 신청 자체를 다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채택을 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서 증인을 더 신청하는 걸 쐐기를 박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근데 23일과 관련돼서 준비 서면을 최후 변론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사실 23일 정도까지는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네. 최후 변론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평의에 들어가고 선고를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보인다고 보는데 네. 이 부분 우리가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어떤 입장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어떤 증인을 많이 신청하든지 아니면 불출석을 시켜서 심리 지연을 하겠다는 그냥 의도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거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에 어떤 변호인 사퇴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잠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사퇴해도 계속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 약간 지연에 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측 소추위원단이 만약에 나오면 국회 측에서 하는 질문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측 법률 대리인 측이 아니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상의해보겠다 이랬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지연책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역력하게 그러니까 당황한 모습이 참 역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직접 헌재 증인으로 나가는 방안 이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어떤 게 득실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재에 나가면 얻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건 재판을 좀 미룰 수 있다 확실히. 그리고 지지 세력들을 좀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는 토요일 또 뭐 3월 1일 3.1절 태극기 집회가 지금 대대적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잃는 것도 있다. 국회 측의 신문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출석하는 사실 상당히 명예롭지 않은 오욕의 선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화면 오른쪽에 잃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이후로 지연시킬 수만 있다면은 저 잃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나올 텐데요. 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이 굉장히 중요한 게 헌재에서 23일까지 모든 걸 다 최종 입장을 정리해서 내라는 거는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요. 헌재에 직접 나와서 말을 할 것인지 헌재 출석 여부를 23일까지 정해갖고 통보하라는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래갖고 최종 변론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뭐 예를 들어 3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나오겠다, 출석하겠다,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다 날짜를 지정해 줬고 오늘 2월 10일이면요. 2월 23일까지 거의 2주가 남아있는데 네. 이걸 계속 미루다가 꼭 그때 가서 나오겠다라는 거는 이거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걸 하겠다는 거는 하겠다고 신청해 들어오면 그건 받아들여주지 않겠다 하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판사 출신이고 본인도 법조인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방금 이런 얘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을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 시간 끌기에 끌려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측이 대통령 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티기나 변호인 전원 사퇴 등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22일 전에라도 나가서 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3일이 목요일이고 22일이 수요일입니다. 22일 전에라도 하라 이런 얘기인데. 저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 추미애 대표의 입장만 아니고 아마 국민들 모두의 그 마음을 대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면 조사도 이거 뭐 황제 아련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연기시켰는데 아마 이것이 오히려 특검에게 특검 기한 연장이라고 한 명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헌재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면 헌재 판결을 연기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헌재 내부의 분위기를 보나 국민 여론에 대한 그 역풍을 보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선택임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득이냐 실이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얻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잃는 것도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